엑스 잉글리시와 G2 인베스터에서 전해드리는 글로벌 투자. 오늘은 2021년 10월 27일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그 내용을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제일 먼저 구글의 이제 모회사 알파벳이고요. 가운데가 마이크로소프트고 제일 오른쪽이 트위터인데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이제 페이스북이죠. 예, 페이스북까지 포함해서 4개의 기업의 실적을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매출액을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3분기에서 이제 44빌리언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조금 더 나와서 45.3빌리언이 나왔고요. 영업이익도 15.7빌리언을 예상을 했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러니까 약 30%가 더 많은 20.5빌리언이 나왔습니다. 클라우드 비즈니스에서 상당히 영업이익률이 높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주당 순이익 EPS도 따라서 이제 한 주당 2달러 7센트에서 실제는 2달러 71센트로 아주 껑충 뛰었습니다. 제일 좋은 성적을 거둔 곳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인데 이 매출액도 여기도 이제 63.29 빌리언 달러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65.11 빌리언으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영업이익 역시 15.77 빌리언이라고 생각했는데 18.94 빌리언이 나왔고요. 알파벳도 이제 그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각각 클라우드 비즈니스에서 1등, 2등이고요. 그 알파벳 구글이 3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굉장히 큰 것이고, 저도 직장 생활을 제가 처음 시작한 곳이 사실은 이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또는 IT 서비스 기업이었는데, 미국 기업이었죠. 예, 그 미국 기업이 한국에 그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제가 창립 멤버로서 이제 첫 직장을 거기서 시작을 했는데, 가만 보면은 이 기업, 그 엔터프라이즈 컴퓨팅, 기업에서 쓰는 이 컴퓨터 그 일이 계속 진화한 것을 알 수 있어요. 1960년대까지는 각각 개별 기업에서 전산실 같은 걸 두고 그냥 했었는데 1960년대 제가 첫 직장을 가졌던 EDS 코퍼레이션이라고 있는데 그 EDS 코퍼레이션을 창업한 사람이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그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사람이에요. 로스 페로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해군 장교를 전역을 하고 세운 회사가 EDS 코퍼레이션인데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그 각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전산실을 통합을 해서 자기들이 그걸 이제 대행해 주는 거죠. 이걸로 이제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었고, 그걸로 이제 사업을 크게 키웠죠. 그걸 이제 따라한 것이 한국의 뭐 제가 일했을 적에는 이제 STM 코퍼레이션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LG EDS가 됐고, 그것이 이제 LG CNS로 이제 바뀌었는데, 그다음에 삼성도 이제 삼성 SDS라는 회사가 있고, 지금은 웬만한 기업들은 다 이렇게 그 각 시족 재벌 집단 안에 이렇게 IT 서비스를 통합해서 하는 그런 계열사가 다 하나씩은 다 있죠. 그런데 이게 또 한 지난 10년 사이에 또 바뀌는 거예요. 이제 그런 모델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로 해서 이제 아마존이 여기서 이제 제일 먼저 치고 나갔는데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이런 데가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를 깔아주고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뭐 사이버 보안이라든지 뭐 각 또 펑션 기능별로 아주 쓸모 있는 그런 또 패키지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또 그 외주 업체들, 제3자들이 또 제공을 하면서 일종의 클라우드 아키텍처가 만들어진 것이죠. 한국에서는 제가 어떤 기업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지금 미국에서는 가장 손쉽게 시작할 수 있고 설비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으면서도 바로 이렇게 본전을 뽑을 수 있는 사업이 바로 이 클라우드 비즈니스고, 그래서 벤처 캐피탈들도 굉장히 많이 몰려들고, 그 다음에 역시 마진이 높아요. 마진이 이 소프트웨어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진이 굉장히 높고 고객과의 관계라고 할까, 새로운 고객을 만들기가 굉장히 쉽고, 그래서 요즘에는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뭐 HR 인사 쪽이다, 또 뭐 페이롤 쪽이다, 아니면은 뭐 특정 산업,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오텍 쪽이다,
뭐 물류 쪽이다 이런 쪽으로 다 특화된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데들이 다 공통적으로 인프라는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인프라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클라우드 산업이 아주 짭짤합니다. 아주 짭짤한 그런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진이 높고 영업이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트위터입니다. 트위터는 규모가 훨씬 작은 아주 회사죠. 그래서 매출액이 1.285 빌리언 예상했는데 실제는 1.284 빌리언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겨우 이제 한 8.25 밀리언, 빌리언이 아니고 밀리언입니다. 8.25 밀리언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컸어요. 537 밀리언이니까 거의 뭐 이거는 50배 넘게 한 52배 정도 예상치를 뛰어넘은 거니까 굉장히 깜짝 서프라이즈죠. 그 다음에 이제 EPS 주당 순이익도 0.01 한 주당 0.01달러를 예상했는데 67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0.67달러가 나왔습니다. 트위터 주가도 많이 그동안에 올랐어요. 실은 한 3달 전부터 트위터 주식을 미국의 주요 헤지 펀드들이 많이 매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상하다. 트위터는 지금 벌써 몇 년째 성장을 하지 못하고 계속 제자리만 가는 기업으로 알았는데 본격적으로 좀 모멘텀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페이스북인데 여기는 좀 스토리가 다릅니다. 매출액은 뭐 그럭저럭 지켰어요. 예상치 29.57 빌리언이었는데 실제는 약간 떨어져서 29.01 빌리언이 나왔고요. 근데 영업이익은 조금 뛰었네요. 7.8 빌리언에서 이제 9.2 빌리언으로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EPS 주당 순이익도 2.98달러 예상치에서 3.2달러로 뛰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매출액이 예상치보다 줄어들었다는 것이고 그것도 이 3분기 마지막 달에 들어가서 많이 줄었는데 그 배경은 역시 애플 아이폰에서 새로운 이제 그 규제 정책을 내놔서 프라이버시 규정을 바꾸었잖아요. 그래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뭐 페이스북을 포함해서 모든 앱을 실행할 적에 자기 개인 정보를 이런 앱 개발자들이 트래킹을 할 수 있게 허용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차단하시겠습니까? 선택권을 주잖아요. 근데 뭐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허용하지 않고 차단을 선택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트래킹 정보가 이제 없어지니까 얻기 힘들어지니까 그만큼 이 정조준해서 하는 그런 광고가 힘들어지고 그러다니까 광고 매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페이스북은 그 밖에도 뭐 지금 미국 의회에서 조사도 하고 있고요. 프라이버시뿐만 아니라 그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주요한 통로가 되고 있다는 그런 비난을 많이 받고 있고 내부 고발자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더 절실한 것은 페이스북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브랜드 중에서 제일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페이스북의 유저들이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인스타그램은 아주 활발하고 아직까지도 뭐 왓츠앱이라든지 뭐 메신저라든지 이런 거는 그래도 잘 나가고 있는데 가장 밑바탕이 되는 그 페이스북 소셜 미디어 자체가 지금 매력을 잃어가고 특히 젊은 층에게는 매력을 거의 잃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마 젊은 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페이스북 거의 안 할 겁니다. 뭐 50대 이상의 전유물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이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는 이제 가상현실, 뭐 메타버스라고 하는데 뭐 아무튼 그 augmented reality (AR) 또는 virtual reality (VR) 이런 쪽으로 하고 싶다는 것이고 그래서 또 사업부를 따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Reality Labs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4분기 그러니까 다음 분기 4분기부터는 이 Reality Lab에서 하고 있는 그 하드웨어 그러니까 VR이나 AR은 다 여기 안경 같은 걸 끼고 해야 되니까 그것도 하드웨어 사업이 있거든요. 사실 한국에서 그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그 시스템 반도체 설계 회사, 패블레스 반도체 회사 중에 이 페이스북 VR, AR 그 안경에 들어가는 지금 반도체 칩을 공급을 지금 타진하고 있는 그런 기업도 있는데 굉장히 좋은 투자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저는 주로 이제 한국이 아닌
글로벌 비즈니스를 얘기하니까 여기서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그런 기업이 있다는 것쯤은 뭐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페이스북이 추구하는 거는 사업 다각화, 그 중에서도 이제 메타버스를 향해서 뭐 VR, AR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VR, AR 사업은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페이스북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이 한마디로 돈 버는 사업은 되게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의 또 하나 결정적인 문제는 사람들이 그 마크 주커버그라고 창업자 그 대표이사 얘기만 하는데 저는 페이스북이 이처럼 이렇게 사회적으로 비난도 많이 받고 문제도 많은 것이 사실은 그 이인자 그 여자가 있어요. 제가 이름은 여기서 말하지 않겠는데 굉장히 똑똑한 여자고 또 저도 만나본 적이 있는 분인데 그리고 그 하버드 대학교 학부 학생 시절 경제학과 학부 시절에 그 지도 교수들이 전부 다 그 당시 학부 학생이었던 이 여자 학생을 두고 입에 마르도록 칭찬을 했습니다. 뭐 로렌스 서머스 교수라든지 뭐 그밖에 다른 경제학과 교수들도 이 여학생을 조교로 한번 써보고 아주 기가 막힌 이게 머리가 좋다, 일 잘한다, 그걸로 유명했고 그리고 졸업하고서도 그 미국 국무부죠. 아닙니다. 미국 재무부에 들어가가지고 장관 보좌관을 했어요. 예, 그럴 정도로 뛰어난 여자분이 있는데 이분이 구글을 거쳐서 페이스북에 이제 2인자로 합류한 다음에 뭐 리브라라고 페이스북 자체가 발행하는 그런 뭐 화폐를 발행하겠다고 하는 둥 뭐 지금 또 이름을 바꿔가지고 또 뭐 하나 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꾸 자기들이 중앙은행처럼 화폐 발행을 하려고 해요. 이 여자가 뭐 미국 재무부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서 자기들이 뭐 미국 정부처럼 그런 화폐 발행 기능을 가져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저는 좀 페이스북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사람은 그 주커버그가 아니고 이인자 되는 이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르지 마세요. 자, 그랬을 적에 지난 1월부터, 그러니까 2021년 1월부터 10월 26일까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 다음 장 차트에서는 2021년 10월 한 달, 10월 1일부터 한 달간 주가 흐름을 제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색깔별로 지금 제일 오른쪽 Y축에 이렇게 수익률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위에는 역시 TQQQ라고, 이거 제가 항상 추천하는 ETF 펀드인데, QQQ는 인베스코라는 그 자산 운용사에서 하는 그 나스닥을 추종하는 지수 ETF죠. 여기서 T는 트리플입니다. 그러니까 3배 곱하기 QQQ인데, 이게 이제 2001년 1월부터 지금까지 68.97%로 수익률은 제일 높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구글 알파벳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한 절반 정도 수익률이 깎여서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SPX ETF 펀드가 23.62%로 적어도 2021년 올해는 나스닥보다 S&P 500 지수가 더 많이 뭐 소폭이지만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에서 100대 기업만 따로 추린 것만 했을 적에 이제 22%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이 2021년 1월부터 지금까지 10달 동안 기준으로 하면은 17.43%나 나와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리고 트위터는 제일 꼴찌죠. 그런데요, 다음 장을 한번 보시죠. 이거는 10월 한 달만 본 거예요. 10월 한 달만 봤을 적에는 역시 이제 TQQ 그 ETF 펀드가 제일 수익률이 높고, 두 번째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고, 그 다음이 이제 S&P 500 지수고요. 그 다음에 구글이 이제 마이너스 1.54%고, 그 다음에 이제 트위터 마이너스 6.57%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이 최근 일주일 동안 크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인가 금요일부터 크게 한번 떨어지더니 이번 주 월요일에 발표했거든요. 페이스북은 다른 데는 어제, 그러니까 미국 날짜로 화요일에 발표를 했고, 월요일에 또 실적이 안 좋다고 나오니까 또 이렇게 꽈당 주저앉은 겁니다. 그랬을 적에 앞으로 전망을 해보자면은 저는 이제 클라우드 사업이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앞으로도 꾸준하게 오를 거라고 전망을 하고요. 트위터도 지금 어떻게 보면 반전의 기회를 잡은 거라고 볼 수 있고요.
페이스북은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나오기 전까지는 옆으로 가거나 아니면 추가로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예, 여기 이제 마지막에 이제 뭐 그러니까 수익, 프로핏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이 마크 zuckerberg 사진에다가 이 디스라이크, 굉장히 싫다, 너무 싫다, 그런 이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걸 이제 풍자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여기까지 뉴스 잉글리시와 G2 인베스트에서 전해드리는 글로벌 투자 시간이었고요. 오늘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3분기 실적을 전해드렸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주제로 제가 동영상을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또 역시 다양한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서 동영상에서 미처 보여드리지 못했던 그런 자료들을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찾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